여러분 안녕하세요. 딩킴입니다. 아유, 오늘은 그냥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커피 한 잔 땡겨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하네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 사용 빈도, 그 다음에 영어 어떤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외국계 기업 하면은 다들 영어를 좀 많이 쓸 거라는 생각도 하시고 영어를 잘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대한다, 뭐 이런 문구가 아예 JD 상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영어를 좀 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뭐 근데 보통 지금 미국계 회사나 아니면 유럽계 회사들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데는 영어를 사실 입사할 때는 모르겠어요. 테스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영어 테스트를 하는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영어 점수로 대체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영어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실 그 포지션에 따라서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를 한 번쯤은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영업이다 보면 크게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고 뭐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영어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외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교육 아니면 혹은 또 프라이스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뭔가 본사에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이런 관련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입사할 때는 영어를 못해도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입사하고 나서 전후가 달라요. 입사하기 전에 그래 뭐 네가 지금 영어 못해 근데 능력이 뛰어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가 들어와서 영어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영어를 아예 못한다?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한다 그러면 업무도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다음에 높은 자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해, 영업도 잘해, 엄청 일도 잘해, 다른 일도 잘해, 근데 영어를 못해? 그러면 조금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 처음에 입사할 때 영어를 못해도 못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향후 장기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본사든 아니면 해외 지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를 할 때는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영어를 필수로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다음에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를 어떤 게 있냐면 저 같은 케이스는 영어를 막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실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답답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얘네가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답변을 주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일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독일이든 미국이든 시간을 맞춰서 제가 스카이프에 들어가서 걔한테 채팅으로 말을 걸고 바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내가 답답하면 바로 전화해서 그냥 해결해버리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가 좀 안 되거나 뭐 회화가 안 된다든지 스피킹이든 리스닝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메일만 쓰고 메일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를 쓸 때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글 번역기 돌려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가끔은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단어 하나나 표현 하나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그래도 좀 달라요. 미국 애들은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알아먹는데 또 유럽 애들은 진짜 초등학교식으로 정말 문법에 딱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가끔 가다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게 메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메일을 쓸 때도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정말 쉬운 표현, 그 다음에 쉬운 문법, 그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메일이 진짜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쓰는 부분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잘하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들어가서 쓰다 보면 꼭 쓰는 표현만 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네이티브 같은 영어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 예전에 미국 회사 다닐 때는 그 뭐 팀장님도 그랬지만 뭐 다른 분들도 보면 영어 아예 거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되 대신에 내가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꼭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메일이나 회화 부분은 여러분이 꾸준히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외국계 기업 들어갔으면 높은 자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입사하고 나서라도 영어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를 읽고 한 분 한 분 또 친절한 딘킴 네, 그래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